지금 나온 질문들 다 한 번쯤은 긴가민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6가지로 저희가 요약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긴가민가 미세먼지 황사 OX 퀴즈. 첫 번째는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 때문이다. 임 교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나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을 때도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80%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 안에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졌고요. 그러나 이게 정확한 수치로 만들어지려면 좀 더 표준화된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최근에 2018년에 아주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양이 한 40% 정도,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되는 게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한 40%, 그리고 의외로 북한에서 한 10% 정도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밝히지 못한 것들이 한 10%.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대략적으로 1년에 평균에 50은 안 넘어오고요. 대략 한 40% 정도,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으로 만들어본 긴가민가 미세먼지 OX 퀴즈 두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미세먼지 황사 씻어내는 데는 삼겹살만한 게 없다. 제가 이 핑계 대고 많이 먹었거든요. 먹는 거 좋아해요, 정답은. 예. 어떤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삼겹살이 이제 워낙에 그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이제 드셨던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먼지 많이 마시고 탄가루 많이 했을 때는 고기 먹는다 이렇게 하셔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소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신다 그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소화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씻겨져야 된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유해 물질들이 잘 녹아서 더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평소에 내가 돼지고기를 살코기 위주로 해서 드신다고 한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라든지 비타민 B군의 섭취가 나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유지라든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항상 먼저 심할 때 드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좀 돼지고기, 살코기 좀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삼겹살 대신에 뭘 먹어야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될까? 이거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한 번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 황사는 배출이 안 된다. 김 교수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였네요. 예. 이제 배출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용 쥐를 가지고서 우리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묻혀서 미세먼지를 이제 표준 물질에 묻혀서 쥐에다 투입을 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지나야 빠져나가는지를 봤더니만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폐 쪽에서 한 60%가 좀 남아 있었고요.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의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출되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걸린다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몸에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진짜.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긴가민가 미세먼지 OX 퀴즈 네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은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육안으로 보기에 맑은 날도 예보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O인가요, X인가요, 교수님? X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빛의 산란에 영향을 미쳐서 그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높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면 일반인들은 분별하기 힘들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날씨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예보를 보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절대고 내 시야라든지 내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예보를 믿으셔야 되는 거 강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이게 요즘 이런 얘기 많이 이게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동네 아이들 연습하고 있어요. 입으로 숨 막. 이게 근거 있는 거예요? 네? 아니. 틀립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대개 식도나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입으로 쉬는 공기는 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의 기능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것을 걸러주는 기능도 하지만은 보습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인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긴가민가 미세먼지 퀴즈 여섯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좀 궁금해요. 맞는 거였는지. 미세먼지 황사 심한 날은
환기하면 안 된다. 당연히 네. 뭘까요, 있을까요? 풀렸다. 예. 그럼 환기를 좀 해야 되나요? 예, 뭐 환기는 항상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실내에서 바깥보다 더 나쁜 상태를 만들 확률들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흡연을 한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는 등등의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을 하면 무조건 환기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장시간 동안 환기를 안 하게 되면 건축자재나 가구류에서 VOC나 포르말데하이드 등등의 유해 물질들이 계속해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런 물질들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환기는 수시로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네. 환기는